그 최근에 그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이제 야권은 계속해서 단독 처리를 하고 법안들을 네. 여당은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제의 요구를 또 하고 이런 도돌이표가 지금 계속돼서 네. 국민도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고 네. 정치권도 좀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의원님은? 일단 4.10 총선 이후에 네.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과반 야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정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발의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 특히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민생회복 지원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국민 다수가 좀 지지하고 여론이 형성된 부분들입니다. 오랜 기간 논의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을 핵심 민생 법안이다. 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여당은 이게 뭐 민생 법안이 아니라 그 쟁점 법안이다. 네. 이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니까는 네. 시급한 또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크지 않은 네. 민생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하고 네. 쟁점 법안들은 좀 더 이 숙성시켜 보자.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시죠? 네, 일단 후자의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민생 법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지금 전자의 부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20여 년 동안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미 충분하게 숙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입법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을 일정하게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래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야가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정부 여당도 충분하게 대안을 가지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당은 이 일명 노란봉투법이죠. 그렇죠. 예, 이 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제2요구권을 건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그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저희 방송에 나와서 3항은 필요한데 2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그 지적도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불법 파업 조장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파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임금 손실을 노동자들도 감수해야 되고 또 해고 위협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파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 파업이 조장된다, 남발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네.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정부 여당 재계가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항상 했던 얘기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20여 년 전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주 5일제 도입되면 국가경제 파탄난다. 이게 정부 여당 재계, 특히 보수 진영에서 했던 그 주장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주 5일제 도입하고 나서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계가 똑같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좀 왜곡된 주장들은 논의 지형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자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2조 개정과 3조 개정입니다. 근데 3조는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하자라는 거 지금 허은하 대표님도 네. 좀 공감을 하셨다는데 네. 2조는 원청의 사용자 정의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청 사업이나 하청 노동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그런 원청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좀 지우자. 만약 그런 재벌 대기업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청 노동이나 하청 사업에 개입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개입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것은 약간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모든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것을 실질적 지배결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원청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좀 져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실질적 지배 결정의 예. 어떤 객관화된 근거 같은 것들이 법안에 있습니까? 실질적 지배 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정부 여당이나 재계에서는 모호하다, 글쎄요. 위험하다 주장하는데요. 이미 15년 전에 대법원이 그런 개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과 제형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에서 이미 그 개념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학계에서 또 일본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정립된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모호하다라는 주장은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당과의 대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재계가 입장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의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재계와의 대화 이런 그 논의들이 네. 그동안 좀 제대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재계도 이번 22대 국회만 들어서도 네. 여러 가지 입장 발표하고 네. 또 저희 국회에 한경노동위원장을 만나서 면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재계 관계자분들 만나서 네. 이 법안의 긍정적 의미들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좀 정확하게 좀 설명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심정입니다. 얼마든지 토론하고 싶다. 네. 네. 재계든 또는 네. 여당이든. 네. 네. 정말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1000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 네. 충분하게 있는 그대로 다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너무 오래 해서 제가 필리버스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본회의에서 5분 예. 자유 발언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 을지역구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대담하고 있는데, 예, 이용우 의원님 그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환노위에서 네. 활동하고 계신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여당은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를 건의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인데 네. 뭐 전자결제로 제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1대에서 거부권 한번 행사된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의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재정을 파탄낸다든지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든지 이런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2요구권인데 네. 노란복두법은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헌법에서 보장된 제2요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권당의 건의가 있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재표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 경우에 집권당이 제의 요구를 건의한 상태에서의 법안이니까 네. 당연히 집권당 반대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재표결 시에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폐기가 되는 건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만약에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네. 제2의결 제가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정말 호소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결국 폐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법안은 추진을 중단할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는 노동상권이 있지만 현실에는 노동상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로드맵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안 되면 3번 하겠다. 고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예. 제2결 이후에 예. 저희가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환노위 위원이시니까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문 날짜 일정은 잡혔습니까? 어제 그 자료들이 왔고요, 정부에서. 네. 그래서 이제 15일 안에 어쨌든 해야 됩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지명된 이후에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회자됩니다. 네.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요. 언제적 김문수냐 이런 얘기가 회자됩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의해서 다시 또 김문수 후보자 지명.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랄까요, 좀
뭐 이런 표현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극우적인 인사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분 지명 안 된다. 저희는 사실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2일이든 3일이든 충분하게 국민적 검증을 거치겠다.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은 죄송합니다. 되게 그 장관 후보자는 하루 청문을 했는데 네. 이진수 후보자 경우에 3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루 이상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항상 청문회 보면요. 자료 제출이 거의 안 됩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되니까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청문회가 부실해져요. 네. 일단 자료 제출이 충분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의원님과의 대담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